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혜 기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셨었는데요. 오늘은 이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꿀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즉 과세가 되지 않도록 배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9월 16일부터 10월 4일 수요일까지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요, 바로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내가 세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이 한 채가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두 채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겠죠. 올해 초에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서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가능한 지역들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단 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물건들만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임대주택에 대해서 합산 배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볼게요. 네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셔야 되는데요. 2020년 8월 18일 이후는 10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 개시 당시에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수도권 밖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19년 2월 12일 이후에 최초 계약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이 5% 요건을 준수했는지는 그 렌트홈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계산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신청 제도가 유리한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현행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에는요, 연령별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80%의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적용을 해주기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자, 따라서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 이 특례를 적용해서 부부 중에서 지분율이 큰 자 혹은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12억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계산한 경우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부부 각각 종부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각각 9억 원씩 최대 18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기본공제 금액이 이렇게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특례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올해도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 적용이 불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안내문을 통해서 내용들이 발송됐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공시지가가 18억의 경우에는 시세가 대략 25억에서 26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 시세에 이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60세 미만의 장기 보유를 하지 않았다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꼭 취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요,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로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든지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의 적용이 가능해요. 이때 주의할 것이 종부세는 양도세와 달리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필요가 없어요. 즉 종전주택 취득하고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신규주택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에 해당되는 6월 1일까지만 양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양도세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대응을 하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기한마저 지키지 못하게 되면 기존에 경감받은 세액 그리고 이자 상당액은 추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5년이 경과했다면 상속주택
다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 기준 현재 이제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상속주택과 달리 지방저가주택은 오직 한 채만 가능한데요. 지방저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강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올해 수도권 중에서 인구 감소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이런 곳들이 추가됐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에는요,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돼서 1세대 1주택 특례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종부세 과세 표준엔 포함이 되어서 이 주택들이 계산되어야 하거든요. 즉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1세대 1주택 산정 방식을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그다음 세율 등에서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국세청 안내문을 보니까 이제 종부세가 워낙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요건 검토 안 하고 무조건 합산 배제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 합산 배제 잘못했다 발각이 되면 가산세까지 함께 추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 종부세를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다라고 하니까 또 임대주택에 대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잘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절세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